이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이어왔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동안 관행에 익숙해져 있었는가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파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어제가 초복이었죠. 근데 무슨 치킨집도 아니고 국내에 손꼽히는 건설사들 앞에 백숙, 순살, 통뼈 이런 얘기 우리 해야 되겠어요?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공교롭게 집값 급등기에 지은 그런 아파트들이 유독 거론이 자주 되는 것도 같아요. 왜 자꾸 이런 논란이 반복될까요? 소위 메이커 있는 비싼 아파트들이 말이죠. 부동산연구소 개장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대신 혼내주세요. 인천 제가요? 네. 일단 혼내줘요. 네, 혼 좀 나야 됩니다. 그쵸. 네. 인천 검단에 입주를 앞둔 이거 12월에 원래 입주해야 되는 아파트인데 맞습니다. 무너졌잖아요. 주차장이. 네. 사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이게 큰일 날 뻔했고요. 저는 더 무서웠던 게 주차장이 무너졌잖아요. 주차장 위에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입주하고 어린이가 놀다가 무너졌으면 진짜 어떡할 뻔했냐. 아니 작년 1월 11일에 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네, 맞습니다. 그거 무너지는 거 보고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아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들 다 메이커 있는 아파트 아니에요? 이게 사실 좀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네. 좀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최근 한 2년 정도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뭐 들어가지 마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새 아파트들 다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건축 자재비가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니까 손실을 입은 건설사들이 뭔가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무를 덜 심을 수는 없잖아요. 인테리어를 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둔촌주공처럼 실력 행사에 들어가서 공사 중단하고 돈 더 달라고 하기에는 일군 건설사들이 그래도 브랜드 네임이 있는데 차마 체면이 서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뭘 빼먹는 방법이죠. 최대한 원가를 내려야 되는 방법인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런 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 차라리 머리띠를 매라고요. 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차마 낫지. 대기업이 머리띠는 못 매고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가 제가 들었을 때 웃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차마 일군 건설사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그러니까요. 일이 생기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에 정말 정부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뜯어서 봤더니 네. 철근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철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기둥이 32개가 들어갑니다. 32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총 최적 난국이 시행사는 LH고요. 시공사, 건설하는 거는 GS건설입니다. 시행,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이미 15개가 빠집니다. 17개만 철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그래도 대형 건설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뭔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소통을 아니 했어야 설계할 되고 때는 일단 설계할 때는 왜 뺐습니까 그걸? 돈을 아끼기 위해서요. LH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예. 다른 데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만 과연 설계를 이렇게 했을까? 다른 아파트들은 괜찮을까라는 일단 걱정이 되고요. 네. 자, 두 번째. 시공사에서 크레임을 걸거나 보강 공사를 하거나 뭔가 충분히 소통이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더 뺍니다. 4개를 더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실합니까? 설상가상 콘크리트 강도도 30%를 낮춰버립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야. 그러니까 저는 무너질 수밖에는 없는데 천만다행이다. 지금 입주하기 전에 무너졌으니까 다행이지. 입주하고 놀이터가 무너지거나 만약에 아파트가 살고 있다가 무너졌으면 이거는 해외 토픽값이거든요. 세상에. 이거 보고선 광주 화정 때도 그때 콘크리트 타설하고서 이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와 그때도 너무 어처구니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없죠. 이번에도 이 지어놓은 게 무너진 거 보면서 예전에 70년대 와우 아파트 무너졌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삼풍백화점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이게 삼풍백화점도 95년도였나요?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도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와우 아파트야 또 너무 옛날이라고 쳐도 삼풍백화점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성수대교 일도 있었고요. 성수대교도 그러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고 이게 사실 우리가 기술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한국 건축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고요. 또 두바이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좋은 건축물은 한국이 다 짓고 있거든요. 기술력은 가장 좋은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안전 불감증이 심하고요. 자, 이게 2023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네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돈을 아꼈냐고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에요. 이거 좀 빼서 공사비 아끼려다가 1조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맞습니다. 들어가게 됐고 GS건설은 지금 회사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뭐 폭락하고 있고요. 이게 한 번이면 우리가 한 번이면 그래도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한 번이 아니잖아요. 서울역에도 그 기억나실 거예요. 서울역에도 이제 자기가 지금 지었는데 균열이 생기고 있잖아요. 균열이 네. 생기고 뭐가 무너지고 외벽이 무너지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미 징조가 있었고요. 앞서 코너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물 새는 것도 변명이 구차하잖아요. 아니 신축 아파트가 설사 지대가 낮고 뭐 결로가 생기고 뭐 배수가 문제가 되더라도 그걸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시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궁색한 이게 변명인 말이 거죠. 된소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원데이 투데이 집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변명하지 말고 네.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고 빨리빨리 사과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놔도 지금 용서가 안 되는 판국인데 뭐 결로 얘기하고 배수구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분노의 포인트는 다 짚어보았는데 그러면 이게 저는 어디 한 군데에서만 제대로 체크가 되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감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있죠.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제도. 설계, 시행, 시공, 감리 다. 이 모든 과정이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감리하는 거 거기에서만이라도 잡았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어요? 이게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다 문제예요. 설계 사무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들인데 설계 사무소에서 설사 시행사에서 그런 요구를 했더라도 이건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한 거고요. 설계 사무소에서 그렇게 했다면 시행사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다른 거를 구조를 바꾸더라도 기본 철근이나 기둥은 안 돼라고 했어야 되는데 넘어갔고요. 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해버렸고요. 마지막 감리 단계에서 감리가 하는 게 뭐예요? 설계대로 제대로 하느냐, 콘크리트 강도가 문제가 없느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해야 되는데 감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협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이어왔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동안 관행에 익숙해져 있었는가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파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참 걱정스러운데 입주 예정자들은 어쨌든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게 됐습니다. 네. 12월에 들어가려던 집 못 들어가고 5년 뒤에나 예정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이제 보상금은 받습니다. 지체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분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약간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분들은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주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으면 훨씬 차라리 더 크고요.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또 보상금도 받기 때문에 차라리 부셔버리고 안전하게 새로 지으면 한 5년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5년 후에 입주해도 괜찮은데 지금 가장 걱정되고 스트레스 되시는 분들은요. 이미 입주하신 분들이거나 앞으로 입주하려는 단지들. 이거 어떻게 문제를 검사할 것이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신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잘 짓는 거로 유명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전 세계에서도 야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인식도 나빠지면서 수주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높여준다 그러면 이런 일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문제는 아니죠. 이게 분양가를 높여주면 뭐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분양가를 내렸다고 해서 이렇게 지으면 될까요? 이거는 저는 의식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인데 저도 기본과 같은 원칙을 생각이에요. 지키지 않은 게 네.
제가 외국에 있는 그 건설하시는 분하고 이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호주에 계시는 분인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 지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빨리의 방점이 있을까요? 잘의 방점이 있을까요? 보기는 잘 지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로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술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호주가 기술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호주는 굉장히 천천히 우리 2배, 3배로 늦게 짓는 대신에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하게 짓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본 저도 사실 마음은 들지는 않지만 건축물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제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가 살았던 집 건물이 있어요. 한 3층짜리 건물인데 100년이 됐거든요. 일제시대 때 지었는데 가봐도 금 하나 없고요.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거미줄만 있어요. 왜 일본은 100년이 가는 건축물을 짓는데 우리가 기술력이 약할까요? 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의 원칙을 우리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아유, 부실공사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뉴스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 시간이든 돈이든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기회비용의 낭비입니까? 맞습니다. 참,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는 무슨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스카이라인을 다시 정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압구정 일대에 신통기획이라는 게 확정이 됐어요? 네, 확정이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뭐 핵심 사업이죠. 저는 한강 르네상스 시즌 2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한강 르네상스도 비슷하거든요. 네. 전략 정비구역 해가지고 한강변, 압구정이나 성수 쪽에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신통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구역에서 5구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신통기획 확정이 됐고요. 압구정의 모든 아파트가 다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구역은요. 현대 9차, 11차, 12차 대림 빌라트고요. 3구역은 1차에서 7차, 10차, 13차, 14차 아파트, 4구역은 한양 8차, 3, 4, 6차고요. 5구역은 1차, 2차거든요. 아무튼 현재 8,443세대인데 앞으로 12,000세대 최고 50층 미니 신도시로 건설하겠다. 신통기획이라는 게 뭐 설계 단계 또는 정비 계획 단계에서 또는 인허가 단계를 굉장히 단축을 해서 빨리 재건축을 해주겠다라는 사업이니까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걱정도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대단위로 공사를 해버린다. 차가 얼마나 막힐까부터 시작해서 집값은 얼마나 건드리게 될까. 인근에 또 그 인프라를 끌어다 쓰게 되면 네. 또 도로부터 수도, 맞습니다. 하수도 이런 것들 다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재정비해야죠. 그러니까 인근 일대에 엄청난 기회 비용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투자도 필요하다는 건데 일단 집값 굉장히 오르겠는데요. 집값 지금 또 뭐 압구정이야 뭐 그들만의 리그고요. 작년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4분기 집값 다 떨어졌는데 제가 압구정 가보니까 압구정은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매물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수 대기자들이 있는데 집주인들이 팔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왜 내가 팔아야 되지? 압구정을 팔고 다른 데 투자할 데도 없고 왜냐하면 최상위 최고의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아파트고요. 여기에 너무나 좋은 개발 호재 압구정의 수건 사업인 재건축도 빨리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집값이 설사 2차 하락이 오더라도 압구정은 피해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재건축 근데 신통기획, 신속통합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네. 실제로 지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15년 보고 있는데요. 15년. 10년에서 빨라야 10년이고요. 저는 15년 왜 15년 보고 있냐면 네. 생각해 보세요. 관리 처분이 났다라고 쳐요. 관리 처분이 재건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거든요. 네. 관리 처분이 나면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제 공사 들어가는데 보통 대단지들은요. 이주하는 데만 2, 3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공사하는데 3년 이상 걸리죠. 이주와 공사만 6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단계는 빨리 진행이 되느냐. 우리 조합 만들어야 되죠. 사업 시행 계획 받아야 되죠. 건축 심의 받아야 되죠. 관리 처분까지는 최소 10년이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15년 보고 있습니다. 제가 7순 때 입주하는 걸 볼 수 있을까? 제가 환갑 때. 제가 환갑 우리 소장님 네. 7순 그때쯤 입주가 가능할지. 그것도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아요. 맞는데 한 10년 후의 이야기니까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문제는 좀 차분하게 서울시도 충분한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그 일대에서는 재건축 관련해서 호재다. 뭐 작년부터 분위기 조성이 좀 됐습니다만 됐어요. 네.
건축 관련해서 이 돈이 제대로 돌 거냐. 이게 최근 들어서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서 이 자금 끌어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만만치 거다. 않죠. 네, 맞습니다. 대규모로 여기다 금융사들이 장기로 돈 대기가 지금 금리도 비싸거니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만하진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소장님? 만만하지는 않는데 압구정이라는 이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들도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마 압구정은 아마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깃발을 꽂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압구정에 깃발을 꽂는 순간 대한민국 넘버원 건설사라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탐은 내는데 지금 여건이 좋지는 않죠. 지금 그리고 1군 건설사 5개 중에서 몇 군데는 이미 논란이 돼서 그쪽 동네에서 일단 아웃시키고 싶은 회사들이 맞아요. 벌써 거론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 네. 앞서서 소개를 했잖아요. 그 건설사들도 사실은 당연히 포함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사실 몇 개 없어요. 일군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공사들이 컨소시엄 형성해야 그래야 여기서 이제 그렇죠, 지급 그렇죠. 보증을 하게 될 맞습니다. 텐데 맞습니다. 이게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여하간 서울시에서 여기에 그 적극적으로 계획을 밝히고 있고 네. 정부가 일단 새마을금고 사태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네. 요거 앞으로 이렇게 봉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장에서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저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봉합이 이렇게 쉽게 되지 않고요. 이게 봉합이 되려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져야 되고 거래도 늘어나야 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 금리도 내려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최근 분위기가 다시 또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고 저는 새마을금고도 봉합을 했잖아요. 이게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정부가 개입을 해서 야 괜찮아 해서 그냥 눌러버린 케이스인데 정부는 개입할 수는 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네트워킹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른 금융사들로 불똥이 튀면서 우리는 뱅크런을 하기 때문에 막긴 막아야 돼요. 막긴 막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 부동산과 맞물려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언제 좋아질까? 미분양이 언제 크게 줄어들까? 오히려 저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시작은 아니지만 네. 이제 중간 정도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끝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5, 6월 거래량 통계가 나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6월 거래량 신고하는 기간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6월 거래량이 5월보다 줄었더라고요. 줄어들 수밖에 네. 없죠.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아마 7월에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 아닐까. 적어도 9월 3분기까지는 저는 거래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서 있는 PF 대출 중에서 네. 아직 그 착공 전 단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착공된 그 지급보증 물량이 전체의 한 88% 정도, 네네.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네. 미착공 상태라는 건 그냥 땅만 있고 맞아요. 첫 삽도 안 떴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나중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게 GS건설 대기업이 아니라 다른 중소건설사였으면 벌써 부도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걸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과연 이 GS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답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풀어나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1조 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빨리 대책을 만들고 저는 뭔가 좀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시장에 좀 확실한 메시지를 빨리 줘야 채권 맞습니다. 시장이든 뭐든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